노다지 설전. 오늘 다룰 기업은 바로 캠트로닉스입니다. 한때 화학 유통이나 그 디스플레이 식각, 그러니까 애칭 사업으로 알려졌던 이 회사가요. 이제는 반도체 핵심 소재와 차세대 기술을 아우르는 그런 첨단 기업으로의 대대적인 변신을 선언했습니다. 그 야심의 정점에는 2027년까지 매출 1조 원 달성이라는 목표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과연 이 캠트로닉스의 1조 클럽 도전, 이게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는 고부가가치 신사업들에 힘입어서 실현 가능한 청사진일까? 아니면 아직 실체가 좀 불분명한 미래 기술에 대한 다소 성급한 장밋빛 전망에 불과할까? 바로 이 부분이죠. 저는 캠트로닉스가 이미 확보한 그 첨단 식각 기술의 독점적 지위, 그리고 또 반도체 신사업들이 구체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2027년 1조 목표는 충분히 달성 가능하다고 봅니다. 반면에 저는요, 가장 기대를 모으는 그 핵심 신사업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고요. 또 대규모 투자로 인한 단기적인 수익성 개선의 한계가 명확하기 때문에 목표 달성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제 낙관론의 근거부터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핵심은요, 캠트로닉스가 과거의 사업 구조를 이제 완전히 탈피해서 안정적인 캐시카우와 폭발적인 성장 엔진을 동시에 장착했다는 점입니다. 먼저 안정적인 현금 창출원, 그러니까 캐시카우는 기존의 디스플레이 식각 사업이 맡고 있습니다. 원래 이 시장의 강자였던 솔브레인이 5005세대 사업을 접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물량이 전부 캠트로닉스에게 오면서 사실상 시장을 독식하는 구조가 된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내년이죠? 2026년부터 본격 양산될 8세대 정밀 식각은 하이브리드 OLED를 탑재한 노트북 시장에 단독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매년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는 아주 튼튼한 기반이 마련된 셈이죠. 네, 그 기존 사업이 안정적이라는 점은 어느 정도 수긍이 갑니다. 하지만 결국 성장의 열쇠는 신사업이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 점이 제 주장의 핵심입니다. 이미 새로운 성장 엔진들이 아주 강력한 시동을 걸고 있거든요. 첫째, 반도체 소재 사업입니다. EUV 같은 극자외선 공정에 쓰이는 초고순도 소재를 생산하는데 이 공정에서 불순물이라는 건 뭐랄까 최첨단 수술실에 먼지 하나가 들어가는 것과 같거든요. 캠트로닉스는 이 불순물을 99.999%까지 제거한 소위 5-9급 기술력을 확보했습니다. 단순히 원료를 정제만 하던 기존 업체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술력이죠. 덕분에 동진세미캠, 듀폰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먼저 찾아오고 있고요. 올해 약 400억 원 수준이던 관련 매출이 내년에는 1,000억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신의 한 수로 평가받는 M&A, 바로 웨이퍼 리클레임 기업 J3 인수입니다. 아, J3 인수요? 네, 이게 단순히 하나의 사업을 추가한 게 아닙니다. 캠트로닉스가 미래 먹거리로 점찍은 유리기판 사업의 가장 까다로운 공정인 불산 처리를 선점하고 경쟁사들이 넘볼 수 없는 기술적 해자를 파는 결정적인 한 수였습니다. 즉, 현재의 이익과 미래의 핵심 기술을 동시에 잡은 아주 전략적인 인수였던 셈이죠. 이처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들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2027년 매출 1조 원은 결코 허황된 꿈이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말씀하신 그 성장 기대감이 시장에 팽배하다는 점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실제 실적으로 온전히 증명되기까지는 수많은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 입장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큰 기대를 한 몸에 받는다는 그 유리 기판 사업이야말로 가장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매출 발생 예상 시점이 2028년이에요. 우리가 논하는 목표 시점인 2027년보다도 더 멉니다. 심지어 최근 핵심 고객사와의 조인트 벤처 JV 설립 논의는 최종적으로 무산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아쉽긴 하죠. 이게 파트너가 사업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발을 뺐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 아닙니까? 여기에 회사 스스로 기술 개발 완성도가 60%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아직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둘째, 안정적이라고 하신 기존 사업에도 그림자는 있습니다. 5.5세대의 식각은 저가 공세를 앞세운 중국 업체의 등장으로 내년부터 매출 감소 가능성이 제기되고요. 8세대 식각의 성공은 하이브리드 OLED 노트북 시장이 얼마나 커지느냐에 전적으로 달려있는데 이렇게 특정 시장의 흥망에 회사의 주력 사업 운명이 좌우되는 건 상당한 리스크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바로 성장과 수익성의 불일치. 회사는 화려한 매출 목표를 제시하면서도 정작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작년과 비슷하거나 소폭 상승하는 수준에 그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건 여러 신사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가 단기 수익성을 잠식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런 여러 리스크를 고려할 때 1조 원 목표는 현실보다는 희망에 가까운 다소 공격적인 수치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하신 우려들, 특히 그 유리 기판 사업에 대한 지적은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논의해보죠. JV가 무산되고 기술 완성도가 60%라는 점, 분명 불안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이면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JV 무산은요, 특정 고객사에 기술적으로 종속될 뻔한 상황에서 벗어나서 오히려 더 다양한 글로벌 고객사들과 자유롭게 협력할 수 있는 문을 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기술의 핵심 경쟁력을 이미 내재화했다는 사실입니다. 유리기판 공정의 핵심은 까다로운 불산을 다루는 것인데 캠트로닉스는 J3 인수를 통해서 이 분야의 독보적인 인프라와 노하우를 확보했거든요. 그렇죠. 그 점은 강점이죠. 여기에 8세대 식각에서 이미 검증된 정밀 레이저 기술, 또 J3가 보유한 CMP, 즉 화학기계 연마 기술까지 더해졌습니다. 이 세 가지 핵심 기술의 조합이야말로 다른 기업들이 단기간에 따라올 수 없는 캠트로닉스만의 강력한 진입 장벽입니다. 60%라는 숫자는 오히려 남은 40%의 과제가 명확하고 계획대로 순항 중이라는 자신감의 표현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글쎄요, 그 기술들이 최종적으로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기대에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술들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게 문제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인프라와 개별 기술 요소들이 유기적으로 결합해서 완벽한 수율의 제품을 만들어내야 하는데 아직 그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는 거죠. 특히 회사 스스로 인정한 도금 공정에서 발생하는 보이드, 즉 미세한 빈 공간 이슈를 해결해야 합니다. 이 빈 공간이라는 게 반도체 회로의 싱크홀과 같아서 신호 전달을 방해하고 치명적인 불량을 유발할 수 있는 문제거든요. 또한 CMP 공정의 완성도도 더 높여야 한다고 밝혔죠. 이런 기술적 난관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2028년이라는 먼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르는 매출을 현재의 기업의 가치에 온전히 반영하는 건 너무 큰 리스크를 안고 가는 겁니다. 기대감만으로 기업의 미래를 낙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술적 과제가 남아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미 파일럿 라인 구축은 도금 설비를 제외하고 모두 완료되었고 내년이면 핵심인 도금 설비까지 갖춰집니다. 이건 개발이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잠시 유리기판 이야기는 접어두고요. 이미 숫자로 성과를 증명하고 있는 다른 신사업들, 즉 반도체 소재와 웨이퍼 리클레임 사업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두 사업의 안정적인 성장은 현재 진행형인 사실 아닙니까? 네, 말씀하신 두 사업의 단기 성과는 분명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의 지속 가능성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과가 과연 캠트로닉스의 본질적인 경쟁력 덕분인지 아니면 외부 환경 요인에 따른 일시적인 효과인지 이걸 좀 냉정하게 구분해야 합니다. 저는 본질적인 경쟁력에 무게를 두고 싶습니다. 반도체 소재 사업의 경우 단순히 해외에서 원료를 수입해 정제만 하던 경쟁사들하고는 사업 모델 자체가 다릅니다. 원료 합성 단계부터 불순물을 원천적으로 제어하는 초고순도 기술을 내재화했기 때문에 글로벌 고객사들의 까다로운 품질 승인, 즉 퀄 테스트를 통과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기술적 진입 장벽이죠. 웨이퍼 리클레임 사업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사의 생산 차질로 인한 반사이익이라는 시각이 있지만 저는 그것을 넘어섰다고 봅니다. 기존 건식 방식보다 생산성이 6배나 높은 습식 방식이라는 압도적인 기술적 우위를 바탕으로 시장 지배력을 빠르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운 좋게 찾아온 기회를 기술력으로 붙잡아서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든 사례죠. 이 두 사업만으로도 당장 내년에 1,000억 원이 넘는 추가 매출이 기대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불안정하다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시각을 조금 달리 해보겠습니다. 반도체 소재 사업의 경우 매출이 실제 이익으로 연결되는 시점은 고객사의 품질 승인 결과에 따라 매우 유동적입니다. 회사가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를 보수적으로 잡은 이유 중 하나로 바로 이 반도체 소재 쪽의 퀄 테스트 시점을 꼽았습니다.
즉, 매출은 발생해도 이익 기여까지는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죠. 웨이퍼 리클레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경쟁사의 화재로 인해서 주문이 몰리는 공급자 우위 시장이지만 만약 경쟁사가 설비를 완전히 복구하고 정상 가동을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과 같은 폭발적인 주문량과 높은 가격은 자연스럽게 조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기술적 우위가 시장 점유율 방어에 도움이 되겠지만 현재 폭발적 성장은 분명 반사이익에 영향이 크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외부 효과가 사라진 뒤에도 자체적인 성장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문제입니다. 결국 일시적인 호재와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구분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모든 논의가 수익성 문제로 귀결되는군요. 마지막 쟁점인 매출 1조 원의 그늘, 수익성은 따라오는가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저는 현재의 단기적인 수익성 정체는 더 큰 도약을 위한 필연적인 투자 과정이라고 봅니다. 과거의 화학 유통이나 단순 식각 같은 저마진 사업 구조가 아니잖아요. 지금 캠트로닉스가 집중하는 사업들은 모두 높은 기술력을 요구하는 진입장벽이 굳건한 고부가가치 사업들입니다. 따라서 이 사업들이 본궤도에 오르는 순간 영업이익률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상승을 보일 겁니다. 매년 전체 매출의 4%라는 적지 않은 금액을 연구개발, R&D에 꾸준히 투자하는 것 역시 장기적인 수익성 확보를 위한 매우 긍정적인 신호고요. 지금의 투자는 미래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씨앗을 심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바로 그 본궤도에 오르는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과정이 얼마나 순탄할지 불분명하다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여러 개의 신사업, 그것도 기술적 난이도가 매우 높은 사업들을 동시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지연되거나 예상치 못한 비용이 발생할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앞서 논의한 유리기판 사업처럼 말이죠. 만약 2027년에 어렵사리 매출 1조 원을 달성하더라도 그에 걸맞은 이익을 내지 못한다면 시장의 평가는 냉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빈강정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도 있죠. 성장을 위한 투자는 당연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투자가 언제, 얼마의 이익으로 돌아올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명이 아직은 부족합니다. 회사가 올해 영업이익 전망을 보수적으로 내놓은 것도 이러한 시장의 우려를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슬슬 마무리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최종적으로 제 입장을 요약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는 과거의 모습을 벗고 반도체 첨단 소재 기업으로의 체질 개선에 성공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2026년부터 본격화될 8세대 식각의 독점적 지위, 글로벌 고객들이 먼저 찾는 초고순도 반도체 소재 기술력, 그리고 J3 인수를 통한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확실한 시너지까지 성장을 이끌 구체적인 엔진들이 이미 명확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 매출 1조 원은 충분히 도달 가능한 현실적인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정리하겠습니다. 캠트로닉스의 담대한 도전과 미래 비전은 분명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가장 큰 기대를 모으는 유리기판 사업의 높은 불확실성과 기술적 과제, 그리고 대규모 동시 투자에 따른 단기 수익성 부담이라는 현실 또한 분명히 존재합니다. 장밋빛 청사진을 그대로 믿기보다는 각각의 신사업들이 실제로 어떻게 숫자로 그 가치를 증명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한 걸음 떨어져서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캠트로닉스의 야심찬 1조 클럽 도전이 한국 산업계의 또 하나의 성공 신화로 기록될지 아니면 혹독한 성장통의 과정으로 남게 될지는 결국 앞으로의 성과가 말해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저희의 논의가 캠트로닉스라는 기업의 미래를 다각도로 살펴보는 데 있어 시청자 여러분께 유용한 관점을 제공했기를 바랍니다.